시작합시다. 책 못 받은 사람 이거부터 빨간 거 수학여부터. 자 얘들아 오늘은 뭐뭐 나갈 거냐면 일단 남은 거 다 해볼 거거든. 그래서 빨간 책부터 이거부터 이거 이리 와 하늘아 이거 봐봐. 저도 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빨간 거부터 할 거야. 빨간 거부터 하고 숙향전 한 다음에 잃어버린 나무 그 다음에 모의고사 너네 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빨간 책 보세요. 이거 보세요. 새끼들 안 온 게 누구니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이구요. 아홉 열 또 두 명 윤석 이아리. 아린이 시오. 시우 저녁 일? 네, 그거 아니래요. 네. 시험 보면 아니래요. 그냥 애들 공부시키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드릴게요. 마지막 정리한테. 자, 여러분. 그래서 얘들아, 너와 나만의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위주로 보라고요? 너와 나만의 시간. 이거 말하네요. 인물. 네? 인물의? 마음. 생각. 내면. 아니, 이쁘게도 말한다. 내면. 내면 혹은 뭐라고요? 심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말은 심리. 인물의 심리 위주로 뭐라 그랬고 또 우리 흐르는 북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흐르는 북 얘는 뭐 위주로 봐라? 부. 세대 간의 갈등. 갈등.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세대를 뛰어넘어서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거였어.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갈래별 특징으로 보면 서정 서사 극 뭐야 그가 서정 서사 그 다음 뭐냐고 아이 지집에 그냥 교술 자 이렇게 네 개 중에 얘들아 서사 갈래에서 특히나 너와 나만의 시간하고 흐르는 북하고는 딱 봐야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 오히려 수평전 같은 건 어떻게 오늘 할 거 얘는 그냥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구성이 무슨 구성이라 그랬어? 저 뭐냐 산악고도. 구성 그건 주제잖아. 구성. 얘들아 주제를 묻는 건지 구성을 묻는 건지 주제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구성 새끼들 어떡하지? 야 일반적으로 책 있는데 앞에 안 준대. 일반적으로 지금 막 시작이야. 일반적으로 전이 뭐라고? 고전소설의 양식 중에 하나야. 맞아. 잘 들어. 그런데 이번에 니네 시험에 전이 몇 개니? 두 개야. 무슨 전? 수평전. 그래. 방문자랑 수평이랑이라고. 자, 둘 다 공통은 뭐예요? 아, 주인공 이름이구나. 그죠? 주인공. 방문자도 주인공 이름, 수평도 주인공 이름. 그렇구나. 제목에서 더 알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내용이라든가 뭐라든가를 알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고전은. 그지? 그런데 이 일반적인 전이 뭐냐고.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전이 뭐라 그랬어요? 일대기적 구성을 뭐라 그러나고? 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숙향전은 말 그대로 진짜 일대기적 구성 맞아. 얘가 근데 단지 누구를 두냐? 원래 지상계에 속한 애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애라고? 천상계, 선녀. 지상계, 천상계에 속한 애기 때문에 얘가 여기 내려온 거잖아. 벌 받아가지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죽어서 뭔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뭐도 나와? 사람이잖아. 얘 지금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했어? 지상계에 있는 애인데 꿈으로 지상에 하늘나라 천상에 데리고 가잖아. 데리고 가서 뭘 보여줘? 야, 너 원래 여기 출신이야. 너 여기 애야. 이걸 보여주잖아. 그래서 그 누구하고 이선이라는 남자하고 뭐야 그럼 쟤하고 나하고 부부야? 이걸 몰랐는데 알게 되는 장면이 뭘로 나와? 꿈으로 나오잖아. 꿈으로. 어쨌든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근데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케이? 근데 얘는 뭐지? 일반적인 전의 구성을 따르지?
않는다 했잖아. 무슨 구성? 에피스. 그렇지. 에피소드식 구성. 일화적 구성이라 한다 했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 전이 다른 일반적인 전과 좀 다른 뭐를 취하고 있다? 그 외워라. 주제 같은 거 아니고 뭐라고? 구성. 구성이 뭐를 기존의 구성과는 다르게 취하고 있다. 요거 알으라니까. 주어지는 하나 구성 난다니까. 왜 안 외워? 그리고 저는 그렇고 그다음 자, 흐르는 부 하고 너와 나만의 시간을 보면 자 흐르는 부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면 너와 나만의 시간 제목에서도 어때? 현대인 소설이잖아. 현대 소설들은 얘들아 제목에서 이미 책 여기 노트북이 가졌어. 제목에서 벌써 뭐가 나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온다고요. 여기는 내용 모르잖아. 숙향전. 그냥 숙향 얘기요. 강문자 얘기요.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반해서 얘네들은 어떻다고요? 제목에서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 준다고요. 그러니까 봐봐. 그럼 이게 뭐요? 너와 나만의 시간이래. 그럼 너라는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랬나? 문학에서 뭐라 그랬지? 찾아 혹은 세계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나는 누구야? 나는 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럼 나와 혹은 세계와의 뭐야? 시간이래. 전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만의 이런 거네. 그러니까 이 둘만의 뭐가 필요할까? 둘만의 사건이라든가 심리가 필요할 거 아니야. 사건이 있겠지 당연히. 있으니까 소설이지 그지? 사가 뭐라 그랬어? 사건. 그래서 사건이 있는데 너와 나만의 시간이래잖아. 제목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사건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방금 했잖아 우리. 시간. 시간. 인물의 내면 심리. 생각 아니고 심리. 지금 심리가 중요하고 흐르는 부 얘는 뭐라고? 흘러야 된다고. 뭐가? 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치가 뭐라 그랬어? 세대. 자, 전통적인 가치, 진정한 가치 이런 게 된다고. 진정함 이런 게 된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어때야 된다고? 흘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전통은 흘러야 한다. 한마디로 뭐야? 계승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어디서 끊기냐? 아버지 때에서 끊겼잖아. 아버지 때에서 그랬다가 그 손주가 다시 그 정신을 잊고 있잖아. 그래서 뭐로 봐라? 세대 간의 갈등과 해소 중심으로 봐라.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수평전. 들어가 볼게요. 맨 앞에 어딘지 아시죠? 여기 빨간색. 자 그럼 누구야? 시우 빼고 나온 거니? 시우 아프대. 어쩌대? 아까 4시쯤에 연락 왔었어. 자 어쨌든 볼게요. 재구성을 하래요. 재구성과 창작. 얘들아 문학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끝이에요. 문학 이론에서. 얘들아 우리 문학 이론 이번에 꼭 나온다고 얘기했었어. 뭐뭐 나온다 그랬어? 뭐뭐 중에 5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알아두란 말이야. 그게 바로 뭐야? 여기 있는 것들이야. 다 이 타이틀에 있었던 것들을 얘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쌤 그러면 3단원부터는 우리 뭐 안 배워? 배워. 근데 뭐 배워? 이미 다 배웠잖아 이걸. 이번 알겠니? 그래서 이제 3단원부터 뭐가 나와?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법이죠. 뭐가 나와? 고전이 나옵니다. 고전. 그래서 이제 고전을 신나게 해봐야 되는 거라고요. 고전은 해석부터는 끝이야. 아시죠? 해석만 할 줄 알면 현대어로 해석만 할 줄 알아도 고전은 80% 먹고 들어가요. 진짜. 그러니까 현대어 풀이 이런 거는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하라 그랬어요 얘들아? 한번 얘기해보자. 뭐뭐 이론 문학에 뭐 알아야 된다고? 개념 갈래도 있어. 개념 기능 갈래 맥락 구성 요소 이런 거 알으라 그랬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게 뭐야? 재구성과 창작인 거야. 뭐 하라고? 재구성. 야 재구성 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창작한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거예요. 재구성이니까 말 그대로 되겠냐? 주제나 뭐나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 그대로 재구성을 해요. 그럼 재구성할 때 뭐가 들어갈까? 네 생각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은 하나지만 재구성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니네 셋이 한다?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10명 있다? 그럼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사고력으로 따지자면 얘는
창의적 사고가 됩니다. 수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의적 사고가 요즘 애들이 다 똘박이라 창의적 사고 문제를 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어때? 수능에서도 안 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문학 이론 중에 이 중에 한 개가 난다고요. 한 개는 나는데 이번 얘네 중간고사에 근데 얘 부분이 안 날 거란 얘기죠. 왜요? 어려우니까. 굳이 니네 선생님이 요걸 낼 이유가 없거든. 자, 그래서 하나씩 얘기해 볼게. 개념, 하율이. 예. 문학의 개념. 빨리 말해. 빨리빨리 하고 가자. 진도 나갈 때. 가. 가요. 로 시작한다고. 가로 시작하는. 가로 시작한다. 다? 가. 같이. 같이. 쭉 말을 안 해? 역사. 어이, 싫어. 예? 어이, 저 좋아요. 왜 저러지? 얘들아, 다 같이 해볼게. 문학의 개념. 시작. 가치는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거. 언어 글로. 언어 예술. 언어로 표현. 예술. 언어 예술. 그러니까 그게 다인가? 하나 빠졌는데. 아, 나 씨. 안 할래, 나 씨. 안 해. 무조건 얘들아. 안 할까, 진짜? 문학의 개념. 규정이. 너무 재밌었고. 어디서 안 차려. 수범이. 네? 개념. 근데 너무한다. 개념도 안 외웠냐. 다 같이 따라하세요. 가치 있는 내용을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언어로 형상화한 언어 예술. 언어 예술. 외워! 세 개잖아, 세 개. 가치 있는 형상화, 언어 예술. 그렇게 어렵냐? 다시 뭐라고? 모르겠어. 그냥 이 세 개만 기억해가지고 대충 말 만들어서 써. 만약에 나오면. 시작. 문학의 개념. 시작. 가치 있는 내용을 글로 언어 예술. 형상화가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형상화가 뭐냐? 얘들아, 형상화가 뭐지? 형상이 없는 걸 형상이 있는 걸로 표현하는 거잖아. 문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자, 내가 윤서를 사랑한단 말이야. 우리들이 친한 친구야. 내가 우리들이 우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우정이 보이니? 안 보이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기서 먹을 것도 얘 좋아하는 거 싹 내가 챙겨다가 윤서야 너 이거 먹어. 이러고 줬어.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내 저기는 피크닉을 하나 얘를 줬다 치자. 저기 있을 땐 쟤는 그냥 피크닉이에요. 개가족 상관물이란 말이죠. 아시죠? 그런데 내가 얘한테 전달한 피크닉은 뭐예요? 더 이상 그냥 객관적 상담물이 아니죠. 뭐죠? 얘에 대한 나의 알잖아. 그래,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내가 지금 어떻게 했어? 구체적인 걸로 보이게 표현했지. 이걸 뭐라 그런다고? 형상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문학이 이거야. 문학은 형상화예요. 그러니까 형상화는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구체적. 하는 거가 바로 형상화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빠지면 안 돼요. 자, 다시 개념 시작.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이 언어 예술. 언어로 형성한 언어 예술. 됐죠? 그다음 기능. 소율이 기능 시작. 아, 나 이 기준이 진짜 잘하네. 야, 뻑지로 꼭 나와야지 이제. 윤서 기능. 그 윤리적 기능. 오케이. 또 세 개. 성찰이 윤리적 기능이야. 또 미적 정서적 미적 기능.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 마지막 하나. 시험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지금 니네 때도 안 하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진짜야. 뭐라고? 그렇지. 외워. 인식적 기능.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뭐라고? 몰랐던 걸 문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자, 다시 기능적이. 아, 나 진짜. 아우, 또 걱정되기 시작해. 나 때문에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다 지금. 알지? 얘들 점수 안 나오면 내가 얼마나 다글다글 하는지 알지? 근데 세상에 이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어? 죽여볼라. 야! 목요일날 9시까지 꼭 나와! 못 나오는 새끼들 따로 말해. 다 같이 잡을 거야. 제대로 안 하고서 이씨 그지같이 점수 받기만 해봐 진짜. 학교에 맞게. 다시 기능 3개 시작. 윤리적 인식적 기능. 알겠지? 인식적 기능. 인식적, 윤리적, 정서적, 미적 기능. 됐지? 그다음 갈래 4개 시작. 교술. 너 왜 그게서 끝나? 나머지 했어 나? 네. 오케이. 아린이 혼자 해봐. 시작.
열 받겠지. 야, 소설이 뭐라 그랬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사건. 그래서 사를 넣어봐. 그래, 그거라니까. 서정은 왜 정이야? 그래, 시에는 정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맞지? 그래서 뭐라고? 다시 시작. 서정. 응. 서사. 응. 가그. 그다음 교훈적인 내용 쓰는 수필. 교. 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됐어? 갈래다 알겠니? 그 다음에 맥락. 시작. 주제 그래, 작품의 내재적 갈래. 내재적 맥락. 또 외제죠. 외재적 맥락 쭉 순서대로 불러. 시작. 아무거나 불러. 어? 흐응.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된다 했어? 작가적 작가적 맥락. 그다음에 그 독자적 맥락. 두 개 남았어. 시대적 사회, 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안 해볼 거야? 진짜? 야, 니네도 중3 애들처럼 불러다가 이렇게 하나씩 막 시키고 칠판에 써. 이거 시킬까? 진짜? 이거 19일입니다. 일주일 남았고요.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수업 정상이죠. 4시에 하는 거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여태까지 준 거 다 풀어오셔야 돼요. 오늘 하는 것까지도 다 풀어오셔야 돼요. 아시죠? 오늘 하는 것까지도 싹 다 풀어오시고 질문하고 그날부터 모의고사 나갈 거예요. 모의고사 80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80문제, 50문제, 30문제, 20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전까지도 20문제 3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기포 때는 20문제 3번 봐가지고 3개 이상 틀린다. 못 갑니다. 3개 이하로 틀리셔야 집에 보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누가 이해 못했어? 이해 못했어도 괜찮아. 그냥 오라는 거 제대로 줘! 그리고 목요일 9시 무조건 오고.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진도마저 나가고 이거 다 외워야 돼. 알았지? 응? 그래서 진도 때문에 급해가지고 이거 땀나는 거 봐. 나 혼자 지금. 자, 재구성과 창작. 보세요. 밑에 학습 목표. 작품을 읽고 뭐 한다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뭐 하는 거? 재구성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여기야, 여기. 재구성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뭐라고? 주체적인 관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능동적, 주체적 뭐예요? 관점으로 작품을 봐야 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매체로 전해진다. 이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 수능에서도 매체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고 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09쪽. 109쪽 문학작품을 어떻게 재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재구성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를 보내는 거죠. 재구성은 어떻게 한다고? 맨 위에 봐봐. 작품의 내용 동그라미, 형식 동그라미, 갈래 동그라미, 매체 동그라미를 바꿔보는 거예요. 알겠니? 왜? 없나니? 어디 있을 건데? 미안해. 여기도 한 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났어. 없네? 제구성 위에다 써. 그럼 너는 여기다 써. 할 수 없어. 써. 뭐라고? 내용, 형식, 갈래, 매체. 자, 재구성이라는 거 자체가 내용, 형식, 갈래, 매체를 바꿔보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강전에 있잖아. 이거를 결론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중에 결혼하거든요. 어렵게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하여튼 결혼은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다시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천군으로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깬 것처럼 마치 이렇게가 되는데 그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네가 뭐 결혼을 못해, 못 만나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이 작품을 뭐 한 거야? 내용의 재구성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형식, 얘는요. 지금 얘 형식이 뭐예요? 형식이 뭐야? 고전소설이었어. 전에 구성 방식을 택하고 있었어. 맞아? 그래서 뭘로?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하늘나라 있을 때부터 나와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 이제 중간중간 빼놔서 그렇지 원래 거기서부터 나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현대소설처럼 장면 위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면 위주로, 그러니까 얘 태어난 거 뭐 어쩌고 이런 건 안 나오게 이렇게 하면 뭘 바꾼 거야? 형식의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갈래를 볼게요. 얘 뭐라고요? 사갈래잖아. 소설이니까. 근데 이걸 뭘로 만들어? 뭐 예를 들어 드라마로 만들어? 이런 뭐가 된 거야? 극갈래로 바꾼 거잖아. 극갈래로. 예를 들어 시로 만들었어? 서정갈래로 바꾼 거야. 뭔지 알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 갈래의 재구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마지막 매체의 재구성. 이건 뭘까?
매체는 뭐니? 지금 얘 우리 교과서에 나왔잖아. 무슨 매체예요? 종이. 를 뭐라 그래요? 페이퍼 인쇄 영 아이 정답. 인쇄 매체라고 합니다. 찍은 거야? 인쇄 매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쇄 매체 말고 요즘 여러분들한테 제일 익숙한 건 뭐예요? 디지털. 미디어. 그래요. 인터넷이죠? 그래서 인터넷 매체로 바꿀 수 있죠.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이걸로 뭘 만들어? 니네가 간단하게 뭐라고 하죠? PPT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든가 이럴 수 있죠. 이런 게 뭐 한 거야? 매체의 재구성. 재구성. 아시겠죠? 별거 없죠? 재구성은 뭐라고 해볼까? 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는 건데 뭐가 제일 어렵겠지 당연히 내용이 제일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내용의 재구성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알고 있으라고? 아 재구성이라는 게 내용을 바꾸거나 형식을 바꾸거나 갈래를 바꾸거나 매체를 바꾸는 거구나 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됐지? 그런 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그 밑에도 나오죠. 시를 소설로 바꾸거나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거 볼게요. 문학작품을 어떻게 창작을 해야 되냐 이것도 됐고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숙향전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라고? 숙향이에 대한 얘기인 거죠. 전 옆에다가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써놓고 뭐와는 다르다? 광문자에서 나오는 전 같은 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일화적 전하고는 다른 거죠. 얘는 일대기적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박스 갑니다. 작품 선정 이유죠. 천상에서 맺어진 숙향과 이선 밑줄. 천상에서 맺어진 숙향과 이선. 얘들아 이렇게 하늘나라에 있던 애가 이 지구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지상세계로 내려와가지고 어떤 뭐 이런 사건이 생기네.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들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걸 이야기의 모토로 삼았다. 화소라고 하는데 무슨 화소? 그렇지. 적강화소라고 합니다. 적강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런 적강화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상에서의 여기도 밑줄. 지상에서의 고난을 극복 마침내 이루어지는 밑줄. 이런 걸 뭐라 그래 얘들아? 권, 선, 징,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왜? 얘네가 죄를 진 거거든요. 위에서 천상에서 남녀 여자 사귀지 마. 니네 총군 선녀들 사귀지 마. 이랬는데 둘이 사귄 거거든요. 그래서 벌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지상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벌이에요, 벌. 그래서 얘네가 고난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받고 그래도 결론은 마지막엔 어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어떻게 돼? 행복하게 돼. 그래서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거다. 마침내 이루어진다. 됐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걸 다 따르고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월궁 선녀와 월궁 선녀가 누굴까요? 그러죠. 얘가 숙향이지 누구요? 그러죠. 태울선군이 바로 이선이고요. 남자 주인공이고요. 각각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요. 그런 순환론적인 거다. 결정론적인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순환론이 뭐예요?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일했던 애들 밑에서 고생하고 다시 또 만나서 잘 산다는 거니까 순환. 그리고 결정론이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얘네 둘이 만나고 이럴 건 정해져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운명론,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숙향전이 창작됐을 당시에 사람들과 오늘날 학습자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따라서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에 담긴 가치관이나 인식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구성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얘들아, 일단 옛날에는 어때요?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삼종지도였다고요. 이게 뭐야? 여자는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나중에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야 여학생들아 말이 되냐 이거? 니는 없어. 너는 없어. 아린이는 없어. 아린이는 누구야? 누구의 딸이자? 누구의 부인이자? 누구의 엄마야. 너무 웃기지? 나는 없어. 이러니까 이런 게 요즘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래서 뭐를 해볼 수 있다? 내용의 재구성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거란 말이야. 왼쪽 작품 개간 볼게요. 자, 적강소설도 그러면 해볼게요. 적강 이게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주인공이 적강.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어때? 그거 자체로도 비현실적이지 뭘. 그죠? 그리고 당연히 고전소설은 무슨 시점? 전지적. 얘들아 고전소설은 100% 뭐라고요? 천재적. 전지적.
원작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뭐도 나온다 그랬죠? 편집자적 논평. 이게 꼭 나옵니다. 모든 소설이에요? 모든 소설이에요. 그런데 모든 소설에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죠. 왜요? 알려. 그럼요. 지문을 모든 소설을 전문을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 만약에 지문이 나왔는데 이 지문상에서는 편론이 없어. 예를 들어. 그러고 문제가 나왔어. 자, 이 소설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뭐 적절한 거 골라라. 근데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맞아 틀려? 이 소설 전체에서 나타나요. 당연히. 네. 맞아 틀려 그럼? 맞아요. 틀립니다. 예? 지문 보고 푸시는 거예요. 지문 보고. 이거는 수능도 마찬가지. 얘들아. 수능이나 뭐나 무조건 소설은 길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담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 보고 파악해라? 지문 보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편론이 지문 안에 있으면 있는 걸로 보시고 지문 안에 해당 지문 안에 없으면 없는 걸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는 있잖아요. 원래는 있어. 그렇지만 해당 지문 안에는 없잖아. 뭔지 알겠죠? 지문 보고 보세요. 지문 보고. 자, 그래서 얘는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 천상계의 인연이 지상계의 연결 밑줄 쳐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적강소설이라 했고 또 얘들아 하늘나라에 살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갔어요. 다시 제자리로 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런 걸? 회귀형 여기 회귀형이라 해요. 회귀형 소설 알겠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회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숙향과 이선의 고난과 만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숙향이가 겪는 고난이 곡진하게 드러난다. 곡진한 게 무슨 말이니 얘들아? 곡진하다. 예. 몰라요? 굴곡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굴곡이 심하다는 뭐죠 그럼? 사는데 좋은 일만 또르르 있고 순탄하게 가지 않았다는 얘기. 되게 힘들게 이런 걸 굴곡진 인생 들어봤어? 그걸 곡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환상적인 요소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여러분의 흥미를 유발하진 않아요. 환상적이긴 해요. 뭐 이제 천상계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조금 이건 이렇게 얼굴이 좀 간지러워 이렇게 되는 이런 게 답입니다. 환상적인 요소 뭐 한다고? 독자의 흥미 유발. 자, 들어갑니다. 부분의 줄거리 잠깐. 야, 왜 너 그게 처음이야? 왜 이게 처음이야? 117이 있어야 되는데. 아씨, 이게 아는 사람 알겠지만 우리 칼라 컴퓨터가 칼라 컴퓨터래서 뭐지? 칼라 거시기가 좀 고장났었어. 그래서 이게 나오다 안 나오다 했는데 너 117이 없잖아 지금. 없는 사람 117쪽 없는 사람 다 있어요? 오늘 좋아요. 진짜. 했었다. 이걸로 봐 네가. 얘도 있을지는 모르겠더만. 됐다. 네가 이걸 봐. 많이 썼니 여기다? 또 네가 이걸 보고 이씨 찢어놨어. 이거를 치유를 주자. 치유야 네가 알아서 그래 이년아. 자, 이 페이지 다 있는 거죠? 얘만 없었던 거지? 자, 볼게요 그럼. 커브의 줄거리. 자, 발단 얘들아 나봐. 소설의 구성 단계 시작.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아시죠 이건? 갑니다. 발단. 자, 발단은 이제 앞부분 줄거리래요.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월궁 선녀와 태의 성부는 월궁 선녀 동그라미 하시고 태의 성부 동그라미 하시고 주인공들이니까요. 인간 세상에서 각각 숙향과 이선으로 태어난다. 이건 아시겠죠? 월궁 선녀가 누구? 숙향. 태의 성군이 이선으로 태어났죠. 숙향은 부모와 헤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등. 자, 부모와 헤어지고부터 가로 열어봐. 부모와 헤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등 가로 닫고. 뭐나? 아까 뭐라 그랬나 이거? 무슨 삶? 어떤 삶? 굴곡이 심한 삶. 뭐라 그랬어? 곡진. 그렇지. 곡진한 삶을 살았네. 숙향이가 곡진한 삶. 그래서 고난을 겪다가 이화정 할머니의 집에 살게 된다. 그럼 이화정 할머니 밑줄 쳐봐. 이 사람 누구겠니? 야, 주인공이 힘들어. 여러분 일대기적 구성 얘기해보세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일대기적 구성 어떻게 되죠?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나는데? 하늘 어떻게 태어나? 대절이 이거 그 다음에 위기가 있고 죄를 오만 이때 누가
고난이 오지. 또 누가 나타나? 그 다음에 백디 업적을 쌓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 이거거든요? 아시죠? 이런 걸 일대기적 구성이라 하죠. 그래서 반드시 누가 나타나? 이게 두 세트가 돌아갑니다. 고난 위기의 조력자, 고난 위기의 조력자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인공이 누구라고? 숙향이 일단 숙향이가 뭐 했다고? 비범한 탄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있던 애가 뭐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거니까 좀 다르죠? 게다가 어렸을 때 어땠다고? 고모님 헤어져 뭐 어쩌고 저쩌고 힘들었네. 근데 누구? 이화정 할머니가 도와줘서 그 집에 살게 됐대. 그러면 이 할머니가 누구야? 알겠어? 첫 번째 조력자. 이화정 할머니 밑에다가 조력자라고 쓰시고 집에 살게 된다. 그래서 천개. 숙향은 원래 총명해요. 원래 다 그러죠?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원래 총명하고 얘 보나마나 이뻐. 그지? 이쁘고 능력이고 쭉쭉 빵빵이야. 몸매도 죽일 거야. 그죠?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제자가인. 그래서 얘들아 이 제자가인이 아닌 주인공 다 제자가인이에요. 고전서는. 근데 아닌 거 있었어. 뭐였더라? 그렇지. 자, 숙향은 원래 총명하여 만사, 인간 만사 모르는 것이 없고 재주가 뛰어나고 헐. 특히 술을 잘 놓았다. 그래서 그 옆에다 제자가인 하나 써주고요. 그래야 숙향이 매일 술을 놓아 값을 후하게 받으니 할미의 집이 점점 부유해지더라. 지더라. 밑줄 이런 걸 문어체라고 합니다. 옛날 소설에 나오는 말투죠. 문어체. 요즘 말로 하면 부유해졌다. 이렇게 썼겠죠. 무튼 다음에 3월 보름날이었다. 할미는 술을 팔러 나가고 숙향이 혼자 초당에서 초당은 뭐야? 초가집 술을 놓고 있는데 문득 파랑새가 문득 뭐니 이거? 문득에다 네모치시고요. 땡겨서 우연성이라고 쓰세요. 옛날 소설에서는 얘들아 이런 우연성, 비현실성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치? 왜 갑자기 문득 왜? 그죠? 왜에 대한 설명이 안 되죠? 이런 게 다 뭐야? 얘들아 왜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고요? 어느 날 길 가다가 규종이랑 나랑 딱 마주쳐서 둘이 막 눈이 첫눈에 뿅 갔어. 만약에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요. 자 이랬어. 그럼 니네 생각이 어때요? 규종아 왜 저렇게 늙은 여자랑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왜?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왜? 어떻게? 이렇게. 왜? 너무 우연이니까. 뭔지 알겠어? 그래서 우연성이라는 건 뭘로 확인할 수 있다? 왜를 넣어보면 된다고요. 왜를 넣어서 말이 돼. 아 얘랑 이렇게 저렇게 만나기로 했었잖아. 이런 게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유라고 안 하고 개연성. 그래서 현대소설은 다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옛날 건 이렇게 그냥 문득이야. 문득. 어느 날 띵 보고 막 한눈에 뻥 가고 막. 그래서 첫날 밤 같이 자고 막. 알잖아. 옛날 소설 다 그래요. 16, 15살인데도 다 그래요. 그래서 부럽지. 그리고 여자들은 그러잖아. 부모가 반대하면 저는 서방님과 이미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집 귀신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치? 부럽지? 자, 안 부러운가? 그래서 보세요. 문득 뭐라고요? 우연성 얘기고요. 파랑새 얘도 네모하셔야죠. 파랑새 얘를 왜 네모했을까? 얘의 기능을 찾아야 되겠죠. 파랑새의 기능. 얘 뭐냐면요. 거기 밑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그거로 보시면 돼요. 얘 숙향이가 살던 천상계 이름이 바로 유지연이에요. 유지연. 그래서 유지연으로 인도한 꿈을 통해서 인도하는 지상계와 천상계를 연결하는 매개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는 이제 뭘로 많이 나올까? 시험 문제로 낸다면 시 같은 거에서 뭐런 거 많이 나오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안다 하지 좀. 안다 하지. 자, 이용학의 그림은 말씀드릴게요. 구영아 자는 거예요? 안 피곤해? 자, 이용학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고요. 얘는 수능에도 2번이나 나왔던 시고요. 무튼 이 시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너를 두고 온 북쪽에 뭐 새벽 2시 철무선 위로 뭐 새벽 기차가 달리고 하는 이런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요. 잠을 깨요. 어땠어 지금? 북쪽에 남겨둔 네가 너무 그리워서 잠도 지금 못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정이 막 고조됐네요. 그러고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감정을 절제하려고 수미상호합니다. 너를 두고 온 북쪽에 한 방은 쏟아져 내리는가.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자, 이 사람 뭐 생각해? 지금 이 사람 있는 현재에 뭐 하고 있어 지금? 눈이 오고 있겠죠. 한방눈이 오고 있잖아. 그 한방눈을 보면서 이 사람 뭐 떠올렸어요 지금? 북쪽에 있는 너를 떠올렸네. 그리운 대상을 떠올렸네. 그러면 그 눈이 뭐가 돼요? 한방눈이 현재와 화자의 현재와 뭐를 연결해줘 지금? 북쪽 과거를 연결하는 뭐가 된 거야? 매개가 된 거죠.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육사라는 사람의 자야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육사의 자야곡. 자, 이 사람이 이럽니다. 담배를 핍니다. 파이프의 꽃불도 향기로운데 연기는 돛대에 내려 항구에 머물고 이러거든요. 그 연기가 뭘까? 네. 파이프에 담배 폈다며 지금. 그래서 여기 담배 소금 연기가 났을 거 아니야. 화자가 있는 곳은 지금 타지예요. 그런데 그 연기가 어디에 내렸다고요? 항구에 내려 돛대, 그러니까 돛대에 내려, 항구에 있는 돛대에 내렸어. 이 사람 고향이 군산입니다. 실제로 이육사의 고향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고향으로 생각이 간 거잖아. 그러면 화자의 현재와 고향, 과거를 이어주는 매개가 뭐라고요? 연기. 그렇지.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수능 문제였어요. 무튼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럼 얘도 지금 뭐라고요? 숙향이가 자기가 지금 옛날에 뭐 선녀였는지 뭔지 알아 몰라. 얘 지금 몰라요. 그냥 지금 그냥 사람인 거거든. 그런데 어느 날 꿈으로 얘가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게 돼요. 아 뭐야 내가 선녀였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상계와 지상계를 뭐 하는 거? 연결해 주는 거. 뭔지 알겠죠? 그래서 파랑새에다가 밑줄 치고 A 해서 뭐라고 내겠어? A와 소설상의 기능이 유사한 걸 골라라. 그러니까 그럼 기능이 유사한 걸 골라라. 그럼 5개 중에 뭐 찾으면 된다고? 과거와 현재 연결이랍니다. 왜? 일반적으로는 지상계, 천상계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어쨌든 그런 연결 4개를 찾아주면 된다고. 됐니? 파랑새가 날아와 매화나무 가지고 앉아 울었다. 숙향이 말하기를 얘들아 여기서 새가 우는 건 감정 이입이다 뭐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잃었나? 왜 혼자 울지? 하고 눈물을 흘렸다. 얘가 그 순간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네모박스. 졸음이 몰려와 네모박스. 전체적으로 다 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쓰세요. 입몽. 꿈으로 들어가다. 입몽입니다. 잠든 숙향에게 파랑새가 말했죠. 이제 꿈이니까 파랑새가 말하는 거예요. 꿈이니까 말했어요.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나와 함께 갑시다. 이랬어. 숙향이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배곡처럼 맑은 연못 가운데부터 가로 열어야죠. 배곡처럼부터 가로 열고 맑은 연못 가운데 얘들아 얘네가 살았던 데가 어디라고? 천상계 이름이 요지연이라 그랬죠. 그 연이 뭐예요? 그렇지 연못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웠는데 주춧돌과 기둥은 만호와 호박 먼저 했어. 보석이에요 보석. 니네 한복 입을 때 남자애들 이렇게 단추 하나 끼는 그 노란색 이렇게 생긴 하여튼 보석이에요. 호박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유리로 이었는지라 광채가 찬란하여 바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산으로 만든 현판에 금으로 요지라 쓰여 있으니 바로 이곳이 서왕모의 집이었다. 요지라 쓰였으니까지 가로 닫고 이게 바로 뭐야? 자 배곡처럼 맑은부터 어디까지? 요지라 쓰였으니까지 가로 닫고 뭐예요? 요지 연 묘사지요? 요지연에 대한 외양 묘사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아? 이 세상 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다고요? 탈속적인 걸 알 수 있다고요. 이 세상 물과 건물이 아닌 걸 알 수 있다. 천상계란 말이죠. 서왕모의 집이었다. 자 서왕모는 누굴까? 선녀 중에 짱이에요. 선녀들의 엄마격 되는 거. 그런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서왕모의 집이었다. 어쨌든 유지연 천상계란 말이죠. 너무 의리의리해서 숙향이 감히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주저하며 문 밖에 서 있는데 문득 서쪽에서 오색 구름이 일어나고부터 또 가로 여세요. 서쪽에서부터 가로 열어. 또 문득이죠. 문득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문득 나오면 문득 갑자기 이런 거 나오면 우연성. 자 서쪽에서부터 가로 열었어요. 오색 구름. 야씨 어떻게 생긴 거야 오색 구름은? 오색 구름이 일어나고 기이한 향내가 진동하면서 무수한 선관과 선녀들이 용과 공항을 타고 쌍쌍이 문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런 것도 어때요? 지상세계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주죠. 천상세계라고만 써놓으시고요. 푸른 구름이 또 푼색이야. 푸른 구름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푸른 구름이 어리다 모여있다 이런 소리죠. 이런데 옥황상제가 6마리의 용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오셨으며 그 뒤에 서천에 석가열애를 비롯하여 석가열애가 누구냐? 부처님을 비롯하여 관음보살 이건 뭐예요? 사람인데 뭐가 된 거야? 득도에서 여기 왜 이게 불교에서 이거 빵 터져가지고 뭐 된 거야? 신이 된 거. 관음보살이거든요. 이런 게
반응 보자 해봐. 상태성은 뭡니까? 별. 하늘의 별. 제일 반짝이는 별 3개. 등 온갖 선관과 부처들이 옥황상제로 호위하며 따라왔다. 와우, 어마무시하네요. 이어서 여러 행차가 차례로 들어가고 사방에서 풍륜, 소리, 진동하니 야 무슨 날인가 보다. 그죠? 그잖아요? 옥황상제에 완전 천국 애들 다 모인 거잖아 지금 천상계 애들. 그죠? 무슨 날인가 봐. 풍류 소리가 진동을 하니 그 위험 있고 엄숙한 행차와 거동이 일대 장관이더라. 밑줄 쫙 치셔야죠. 뭡니까? 편집자죠? 논평. 나왔죠? 이윽고 구름이 이 크게 이는 가운데 수많은 선녀들이 배곡으로 만든 가마를 좌우에서 모시고 왔다. 가마 안에는 흰 연꽃 한 송이를 뜬 선녀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죠. 이분이 바로 누구야? 월궁 항아예요. 월궁 항아가 무슨 말이니? 얘들아, 여러분 천의무봉이라는 한자성어 아십니까? 천의 무봉 무슨 말일까요? 이 새끼들 아는 게 없어 그래. 대답을 안 해. 천의무봉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옷은 이음새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천의무봉은 완벽을 얘기합니다. 완벽이 뭐예요? 완벽. 완벽이 뭐예요? 완전. 퍼펙트예요? 앱솔루트예요? 완벽이 뭐야? 구술벽자입니다. 구술벽. 무슨 얘기예요 그럼? 티도, 금도, 먼지조차 하나 없는 구술이 완벽입니다. 천의무봉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천의무봉이 뭐라고? 그런 옷이라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그 천의무봉을 입었다는 전설 속의 사람, 신이 바로 누구야? 월궁항아예요. 월궁항아. 무튼 선녀들의 짱이라는 얘기라고요. 간호사로 얘기하면 수간호사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 숙향이도 누구 밑에 있었어? 옛날에? 천상계 때? 얘 밑에 있었던 거예요. 얘 밑에. 자, 월궁항아였다. 항아가 숙향을 보고 말했다. 어머 소희야, 소아야 반가워. 숙향이 하늘나라 이름이 뭐라는 얘기야? 소아예요. 소아. 숙향이의 천상계 때의 이름 항아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지금. 소아야, 너 인간세상에 내려갔었잖아. 어머 고생이 얼마나 많아. 나와 함께 들어가서 묘지나 구경하고 가라. 묘지가 어딘데? 여기죠 여기. 묘지연 여기니까. 숙향이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의 형상과 의리의리한 모습은 이루 말하기 표현하기 어려웠다. 각양각색의 풍류소리가 진동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부처님이 젊은 성관을 앞세우고 누굴까요? 이 젊은 성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선입니다. 얘를 앞세우고 들어와 옥황상제께 뵈니 상제께서 그 성관에게 이르기를 태으라. 얘도 나왔네. 이선희의 천상계 이름이 태을이라는 얘기죠. 태을아, 인간세상의 재미가 어때? 소아는 만났어? 하시니 그 성관이 땅에 엎드려 무수히 사죄했다. 이어 항아가 상제에 깨어졌다. 소아가 4번이나 죽을 액을 겪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복록을 정해주라 고 얘기했어요. 항아가.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이제 허락합니다. 얘들아, 소아가 4번을 죽을 액을 겪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 숙향이가 지금 꿈에 여기로 온 거잖아. 지상계에서는. 그때 전에 이미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그만큼 뭐한 삶? 곡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 좀 복록을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허락해서 석가열에게 수명을 정하라고 하셨다. 얘들아, 그러면 인간의 수명을 정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란 얘기야? 석가열애가 하는 일이란 얘기네요. 석가열애가 안 했다. 70살을 정하나이다. 그러니까 70까지 살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뭐라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네. 결정론적, 운명론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 상제께서 북두칠성에게 자선을 명하라고 하시니 자선은 또 누가? 북두칠성이 주는 건가 보죠?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이게? 삼신할미예요. 그래서 삼신이 뭐예요? 신이 별신자입니다. 진짜로. 별신자입니다. 북두칠성에게 자선을 정하라고 하니 북두칠성이 말이죠.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정하나이다. 아들 둘 놓고 딸 하나 놓고 살 건가 봐. 또 남두칠성에게, 북두칠성 말고 남두칠성에게 복록을 정해라. 이거는 이제 로또 같은 겁니다. 이걸 정하라 하시니 남두칠성이 말했다. 두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다. 와우. 딸은 황후가 된대요. 그럼 왕하고 사돈 맺는 거 아니야? 그럼 부자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윽고 자 요런 게 뭐라고 얘들아? 석가열의 밑줄 쳐봐. 석가열의 또 북두칠성, 남두칠성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이지 신이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를 해요? 인간의 복록과 수명과 모든 걸 다 정하고 있네.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결정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이 보인다. 이윽고 흥제께서 소아에게 반도 2개와 반도는 천도복숭아 같은 거예요. 반도 2개와 개수나무 꽃 한 송이를 태굴성군에게 주라고 명했다. 자, 잘 봐 얘들아. 반도 2개와 반도는 뭐예요? 천도복숭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뜻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하늘이 결정한 운명, 뜻이고요. 쓰세요. 하늘의 결정, 하늘의 뜻, 운명. 개수나무 꽃 한 송이 밑줄 부부의 연이라 쓰세요. 부부의 연. 그랬어. 소아가 상제의 명을 받들어 한 손에는 반도를 옥쟁반에 담아들고 다른 한 손에는 개수나무 꽃 한 송이를 가지고 내려와 태율성군에게 드리니 그 성군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아를 눈여겨보았다.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설 때 손에 낀 옷가락지의 진주가 개수나무 꽃에 걸려서 땅에 떨어졌다. 자, 진주, 옷가락지의 진주의 진주 네모 박스 치고 옆으로 당겨봐. 진주 상징 소재죠. 이게 뭐가 될까요? 이 진주가 뭐가 돼요? 사랑의 징표가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상계에 내려갔을 때 얘가 이 선인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건 꿈이었으니까 어떻게 알아봐? 이 선이 뭘 가지고 있어?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띡보 그거 내 반지 내 진주. 그럼 네가 이 선? 오케이 콜 결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그럼 상징 소재라고요. 다시 지상계에서의 만남을 하게 되는 복선입니다. 개수나무 꽃에 걸려 떨어졌죠. 그래서 엎드려 주우려는 순간 그 선관이 이 선이 먼저 진주를 주워들었다. 그래서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들어가려고 할 때 할미가 들어와 숙향을 깨우며 자 들어서려 할 때까지 밑줄 쳐봐. 이게 뭐예요? 꿈에서 깨는 거죠. 각몽 기억 받침 각몽 25째 줄 구영아 118쪽 25째 줄 강몽이라고요. 깼어. 이제 꿈에서 깼어. 그러니까 이제 너도 깨. 그래서 할미가 들어와요. 그럼 이 할미가 누구죠? 이화죠. 조력자 그렇지. 이화정 할미잖아요. 이화정 할미가 이제 현실이야 얘들아. 다시 지상계로 온 거야. 그래서 숙향을 깨우며 말하기를 아이고 봄날이 아무리 나른하기로 뭔 낮잠을 그렇게 자요. 하니 숙향이 그 소리에 놀라 잠이 졌겠다. 일어나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어른거리고 그러겠죠. 아직 정신 없겠죠. 천상의 풍육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겠죠. 잠시 후 할머니가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인간 세상과 어떻게 다르던고? 또 다행이다. 진짜 직장이 어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죽여라 나를 죽여.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 어쨌든 야 없으면 빨라보라고 말해. 복사해줄 테니까 없을 수 있어요. 이 칼라가 좀 거지 같아져가지고 틀어요. 대가리를 들어. 밑을 잡고 돌려야 돼. 한 번 더 내려 밑에 걸. 아니 그거 말고 네 왼손을 내려. 왼손으로 내려 걔를 좀 더 전체적으로 내려. 딱 잡 당겨. 그렇게 됐어 이제. 올려 손 잡고 올려. 그렇지. 그래서 저기 절로 가게 해줘. 누나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피크닉 하러 너왜 서 있어서 막 시켜. 야 피크닉 필요하다. 빨리. 엄마 와 더 먹으려면 안에 있으니까 다 뜯어 먹고. 됐어요? 여기 괜찮으세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인간 세상과 어떻게 다르더냐 이래요. 헐 왜 헐이야? 어떻게 알아? 그렇지. 숙향이는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냥 당연히 이 세상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내가 갔다 온 걸 알아. 띠로링 그러니까 할머니도 천상계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알게 됐네. 그래서 숙향이 놀라 묻기를 내가 꿈에 하늘나라 갔다 온 건데 이거 어떻게 알아? 할머니가 웃으며 낭자가 파랑새를 따라갔던가 파랑새가 내게 말하기에 알았나이다. 헐 파랑새하고 말을 주고받는 사이란 말이야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도 뭐예요? 천상계의 사람이라는 거죠. 숙향이 크게 놀라 꿈 얘기를 하니 할미가 말했다. 그런 귀한 풍경을 보고 그저 둘 수는 없으니 낭자가 그 풍경을 수로 놓아서 후세에 전하소서. 뭐라고요? 얘가 아까부터 뭐 잘한다고? 수 잘 놓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광경을 수로 놔라. 그래서 숙향이
할미의 말을 매우 옳게 여겨 그 광경을 수놓으니 자 네모 쳐봐. 그 광경을 수놓으니까지. 그 광경을 수놓으니 자 얘들아 그럼 이거 하나의 지금 이제 뭐가 된 거야? 그림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천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수를 놓은 뭐 그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뭘까요 그럼? 얘는 뭘까요? 아까 진주는 뭐라고 그랬나? 진주는 진방의 진. 이선과 숙향이 실제로는 태울과 소화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 진주는 그잖아. 내 진주를 들고 있으니까 그죠? 물건 주인이 자기 물건을 못 알아볼 리는 없고 그죠? 그렇고요. 이 그림은 아니지만 수놓은 거 수는 뭐가 될까요? 만나게. 그렇지. 어떻게 만나겠어요? 야, 이 진주를 여기다 달고 다니겠어요? 자, 이 주인 찾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찾습니다. 이러고 다니겠냐고요? 당연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나쳐도 모르잖아요, 서로. 당연히, 그지? 천상계랑 얼굴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될까? 만나야 뭐, 너 이 그림을 어떻게 알아본 거야? 나 사실은 띠리링 뭐 이렇게 하든가 뭐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놓은 거에다 네모했잖아. 그 광경을 수놓으니에다가 뭐라고 했냐고요? 이선과 만나게 되는 계기. 이선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할미가 보고 크게 놀라. 남자는 진실로 복음에 다시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잘 훌륭하다 이거겠죠. 세상에 이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이 수를 팔아봅시다. 이랬어. 이 그림을 알아본다? 한마디로 천상계의 유지연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랬어. 이 경치는 만금보다 비싸고 정성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지만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겠습니까? 50금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팔아오세요. 얘네 가난하니까. 여자애가 그랬어. 숙향이가. 이에 할미가 웃으며 말하기를 두어자 비단 조각을 누가 50금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한번 팔아봅시다. 뭔지 알겠죠? 자, 이 수놓은 그림을 가지고 얘들아 숙향이랑 할머니랑 생각하는 게 다르죠? 할머니는 당연히 뭐예요? 이선을 찾기 위해서죠. 이 그림을 유지연을 알아본다는 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만나게 해야겠다. 이런 의도인 거고요. 얘는 숙향은 아니 이 그림을 아무리 잘 했어도 누가 그렇게 비싸게 사겠어요. 그냥 얼마나 더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와라. 그걸로 우리 오늘 저녁 쌀값이라도 하게.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하고 시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줬더니 아무도 그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겠지 당연히. 그런데 그때 장사 땅에 장사라는 지명이에요. 조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다 그 술을 보고 물었다. 이 술을 놓은 비단이 어디에서 났는가? 어린 딸이 술을 놓은 건데 왜 묻습니까? 조장이 또 물었다. 할미는 어디 사는가? 낙양, 동촌, 이화정에서 술을 팝니다. 조장이 또 술을 물으니 술값을 물으니 할미가 그저 마음대로 주고 가소서. 이 풍경은 만금을 준다 해도 싸고 천금은 정성은 천금도 싸지만 내가 정성값만 쳐주겠소. 자, 이 풍경은부터를 보면 조장이라는 사람이 뭘 알아본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하늘나라의 유지연 1세를 알아본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뭔가 도술, 도사 이런 사람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신성 같은 건 아니에요. 도사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는 봤어요. 사갔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천금을 주며 말하기를 세상 사람 가운데 이 그림의 뜻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천상 유지연에서 서왕모가 상제께 반도를 진상하는 광경이니 어찌 할미 딸의 솜씨겠는가? 이 세상에 기특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분명하구나. 뭐 아는 사람이죠? 기특한 사람이 태어났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야. 하여 수놓은 그림을 가져갔다. 할미가 집으로 돌아와 숙향에게 말하니 숙향이 감탄하며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서도 물색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군요. 자, 물색은 뭡니까? 형편입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형편 이런 걸 물색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군요. 하니 할미가 금을 팔아 그 조장한테 금을 받았겠죠. 그래서 금을 팔아서 숙향의 의복과 살림살이를 장만했다. 한편 조장은 그 술을 얻은 후에 마음이 너무 기뻐 문장이 뛰어난 명필을 찾아 그 그림의 뜻을 글로 지어서 제목을 삼고자 했다.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됩니까? 이선을 만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명문장과 명필을 구할 수가 없었네. 그러던 어느 날 낙양 북촌에 사는 이위공의 아들 이선이라는 애가 비록 나이는 어린 소년이지만 재주가 이적선과 두목지에 지지 않고 필법은 왕이지와 조맹구보다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이봐 얘도 누구예요? 제자 가인이죠. 예물을 갖춰 낙양 북촌을 찾아갔다. 자, 그래서 중국 고사도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왜? 이선의 훌륭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략 부분에 뭐가 됐을까요? 글씨를 이선한테 써달라 합니다. 그래서 글씨 얘가 씁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보시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위기죠. 이선은 유지연에서 숙향을 만나는 꿈을 얘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꿈을 꿨어요. 숙향이 자신의 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꿈에서 본 광경이 수놓아진 족자를 이화정에서 샀다는 말을 들은 이선은 숙향을 만나려고 이화정에 간다. 뭔지 아시겠죠? 조장한테 들었겠죠? 그래서 이화정에 간다. 하지만 할미는 잘 봐. 할미는 숙향이 다른 곳에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얘네 둘을 연결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도 했고 그걸 내다 팔자도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이선이 왔는데 왜 숙향이는 여기 없습니다. 딴 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밑줄 치시고요. 이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르잖아요. 이 세상 모습이니까. 할머니도 신이라니까. 천상계라니까. 그러니까 태의 성분의 모습은 알지만 이선의 모습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긴지 민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 만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 왜 그런다고? 이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숙향을 찾아다니던 이선은 숙향이 이화정에 있다는 화덕진군의 말을 듣고 다시 또 이화정으로 향한다. 뭔지 알겠죠? 얘가 여기 없대니까 할머니 말을 듣고 여기 없대니까 딴 데를 갔었어. 막 찾았어. 근데 누구한테 들은 거야 또. 걔 이화정에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이화정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같습니다. 이생이 이선입니다. 이생은 이선비라는 뜻이에요. 술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삼신산과 사해 팔방을 다 돌아봐도 숙향을 못 만나면 이선은 그저 죽을 따름입니다. 뭐래요? 거봐, 그 꿈에서 한번 딱 봤는데 벌써 뿅이 간 거잖아요. 걔 못 만나면 죽겠다잖아. 무튼 이런 사랑을 하네요, 얘네는. 어쨌든 그러고 일어나 가려고 하니 할미가 위로하며 말했다. 공자는 상서댁의 귀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이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배필을 구하여 향기로운 방에서 수월 춘풍에 원앙 친금으로 한가롭게 지내실 것을 무슨 말이에요? 너는 능력 있는 집의 자제니까 좋은 이거 부잣집 여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너 왜 이러고 찾아다니니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병든 숙향을 찾으러 하십니까? 있니? 없어? 어디가 없었어? 방금 삐? 이거 넘어간 거. 지금 넘어간 거? 그게 거기야가. 지금 그 파란색이야. 거기야. 그 애 남자 있는 그림. 어찌 병든 숙향을 찾으려 하십니까? 공자가 자기 몸 괴로운 줄을 깨닫지 못하니 제가 도리어 민망합니다. 이랬어. 얘들아 지금 상황 아시겠어요? 할머니가 끝까지 지금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충분히 괜찮은 집 자제니까 괜찮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병든 숙향이를 찾아다니냐 라고. 내가 보기에도 민망하다. 야 그만 찾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내가 부귀를 싫어하거나 배필을 못 얻어서 이러는 건 아니다. 전생의 일을 모를 때는 무심했다. 무슨 얘기예요? 전생의 일을 모를 때 꿈꾸기 전. 그렇죠. 꿈을 꾸기 전에는 뭘 몰랐잖아요. 얘가 숙향이가 소아다 자기 원래 배필이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꿈을 꾸기 전에는 몰랐는데 무심했는데 알게 된 뒤에는 숙향 때문에 먹고 자는 것마저 편하지 않았다. 또 숙향이 나 때문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병자가 되어 고생한다고 하니 내 간장이 비록 무쇠덩어리라 할지라도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대문자 튀어도 이건 좀 불쌍한 일이지 이런 얘기예요. 숙향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결단코 남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인간 세상에 머물지 않을 거다 막 이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어떻게든 두루 다니며 찾아보리다. 뭐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너의 정성에 내가 탐복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숙향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에 이생이 살해하며 말하기를 내 목숨이 할머니의 손에 달려있으니 어서 부디 어여삐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하직간후 집으로 돌아와 조장에게 산 그림 족자만 바라보며 한숨 짓고 슬퍼했다. 그러니까 얘 지금 상사병 같은 거에 걸린 거죠. 숙향이 찾으려고. 하루는 이생이 문 밖에 나와 배회하고 있는데 할미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지라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어 할미를 불러 조용히 별당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다과를 정성스럽게 차려 대접한 후에 할미에게 묻기를 할머니는 어디 가는 길이십니까? 하니 할미가 말하기를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습니다.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으니 공자께서 마지막 마음대로 택하소서. 자,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으니 에다 밑줄 쳐봐. 이 할머니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죠? 근데 진짜 우리 숙향이 사랑하는 거 맞아? 마지막까지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간구하 묻기를 어디서는 누구고 나이는 얼마나 되는 애들인데요? 라고 물었더니 할미가 하나는 간의 대부 진담의 딸로 18살이요. 자, 간의 대부 뭐예요? 집안이 높다는 얘기죠? 높은 몇살이죠? 하나는 병부상서 왕건의 딸로 14살이며 이것도요. 병부상서 짱짱하죠. 만약에 이선이 이런 애들을 선택한다면 얘는 이런 애구나 가 되겠죠. 그걸 하여튼 마지막으로 또 테스트를 해요.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로 16살인데 자기 어버이가 누군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내가 공자를 위해 3곳에 기별을 하니 2곳에서는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빌어먹는 아이는 응답하지 않고 이르기를 내 배필이 될 뿐은 요지에서 옷가락에 진주를 가진 사람이니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야 몸을 허락하리다 하더이다. 그죠? 다 얘기해줬죠? 이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월국 소하로소이다.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도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나이다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제비 알만한 진주를 2손으로 받들고 나와 할미에게 공손히 드리며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주고 날짜를 잡아 기별해 주소서. 혼사에 쓸 것은 제가 다 마련하겠습니다. 결국 뭐야? 결혼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미가 응답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할머니는 뭘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얘가 진짜 진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는데요? 진주가 이선한테 있다는 건? 누가 얘기해줬지? 숙향이가 잠 깼을 때 뭐라 그랬어 할머니가? 그래 인간 세상하고 다녀보니까 어떻느냐 이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서 다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할머니는 이선이 진주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수를 쓴 거죠. 숙향아 너 그 풍경을 수로 한번 놔봐봐. 수 놨어요. 그래 뭐 하려고? 이선 찾으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팔게 됐고 그게 조장의 손에 들어갔고 조장이 있는 걸 이선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선이 찾으러 다닌 거죠. 그래도 테스트를 하느라고 숙향이는 여기 없다 하고 했고 그죠? 이름만 보고 올까봐 딴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가 뭐였어? 3명이 있다. 그 중에 2는 오케이 했는데 하나는 오케이 안 했다. 얘는 무조건 요지에서 진주를 획득한 그 사람만 찾는다 기다린다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진짜라면 그거 나한테 있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할미의 이게 다 작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주를 보여주니 숙향이 보고 눈물을 흘려 말했다. 이것은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소서. 뭐라는 얘기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뒷부분 줄거리. 그래서 이제 꿈을 통해서 했던 걸 현실에서도 만났다는 거고요. 만난 게 아니라 알게 된 거고요. 결혼하게 된 거죠. 절정 부분에서는 이선과 숙향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선의 아버지인 이상서가 둘의 결혼을 반대하겠죠 당연히. 그지잖아 그지 여자애가. 반대하여 숙향은 죽을 위기를 겪는다. 하지만 숙향과 이선은 굳은 의지와 기이한 도움으로 얘기했죠. 기이한 도움. 그게 두 번째 조력자겠죠. 여러 위기를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설은 끝인데 어렵진 않죠? 여기서는 뭐 보면 돼요? 뭐 보면 될까요? 자, 얘네들은 뭐라고? 얘네는 이거, 얘네는 이거, 레메. 그럼 지금 얘는 숙향자는 뭐 보면 될까? 지상계의 숙향과 이선이 뭐를 꾸게 되죠? 뭐를 하게 되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 어디를 갔다 와? 천상계를 갔다가 다시 지상계를 왔는데 자 얘들아 여기서는 얘네 둘이 알았어 몰랐어? 서로 모르는 존재야. 그러니까 뭐도 없어? 관심도 없었죠 당연히. 그랬는데 자 꿈을 둘 다 꾼 거예요. 둘 다 각자로. 얘는 누가 인도했어? 파란색. 자, 파랑새가 인도해서 어디에 갔어요? 요지연에 갔어. 요지연에 가서 옥황상제랑 뭐랑을 보면서 결국 뭐하고 뭐를? 반도랑 개수나무. 를 주고 받았어. 이게 뭐라고? 부부의 연이라고. 개수나무가 부부의 연이었는데 이때 숙향이가 뭐를 흘렸어? 진주를 흘렸죠. 그래서 그 진주가 바로 뭐예요?
의도치 않게 사랑의 증표가 된 거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선인 게 된 거니까. 그래서 요때 만난 인연으로 다시 깨어나서는 자, 여기에서는 숙향이 누구라고요? 와. 소아와 태을이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자 지상기로 다시 깼죠. 이선이 여기서는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죠? 할머니. 이 과정은 할미예요. 자 여기에서 요거 체크해 두셔야 되죠. 이걸 뭐라고 본다고? 임몽하는 부분이 어디다? 강몽하는 부분이 어디다? 이거 봐주셔야 되고요.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이중구조 이렇게 되겠죠? 마치 뭐처럼 액자 액자처럼 되겠죠? 그래서 액자 구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자 됐어 이제? 가야지 끝났잖아. 숙향이가 깨서 어떻게 했어? 얘한테 다 얘기를 했죠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자 이선은 뭐 하고 있었어? 깨고 나서 꿈 깨고 나서 숙향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얘는 어떻게 했어? 모르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만약에 할머니가 수나라 이거 안 했으면 얘를 계속 못 만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할머니가 뭐를 말해? 유지연 수를 나라 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그렸어. 그래서 누구한테? 조장이라는 사람이 샀어. 조장이라는 사람한테서 누가? 이선이 이걸 샀어. 그치?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돼? 다시 이제 계속 찾아다니죠. 찾아다니다가 할미를 만나죠. 그런데 할미가 처음에는 뭐를 해? 거짓말합니다. 이게 테스트 1이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할미가 3명. 그렇죠. 3명의 숙향이가 있다. 이것도 테스트였죠. 그 마지막 숙향이는 뭐를? 진주가 없으면 안 간다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선과 드디어 숙향이 결혼하게 되는 것까지. 물론 여기까지가 어디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또 결혼하면서도 고난이 있고 결혼해서도 또 죽을 뻔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졸업자가 또 나타나고요. 그래서 잘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얘기니까 일단 이 소설은 뭐 위주로? 구성 위주로 보셔야 돼요. 자, 흐르는 부분 뭐라고 얘들아? 세대 간의 흐르는 부분 세대 간의 갈등 기억하시고 너와 나만의 시간은 뭐? 인물의 심리 기억하시고 숙향전은 뭐 기억하라고? 이걸 뭐라 그런다고? 구성. 액자도 가능한 거라고 해요. 그 꿈 얘기가. 그래서 얘는 구성 위주로 보면 된다. 넘어가시고요. 1번, 2번에 1번 동그라미. 2번에 1번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진주. 2번에 2번, 123쪽에 2번에 2번. 천상계에서의 일이 지상에까지 연결된다는 설정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상에서의 인연이 지상에서도 연결된다. 한마디로 운명이다. 결정론적. 운명이다. 얘네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차지하는 운명적인 사랑. 결정론적인 운명, 사랑이라고. 넘어가시고요.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맨 끝에. 여기 봐봐. 위에 작품 해제 부분 봐봐. 작품 해제 부분을 봐봐. 해제 부분에 두 번째 덩어리. 그러니까 문단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서사 구조의 측면 밑줄. 얘는 서사 구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서사 구조의 측면 뭐라 그랬어? 회귀형 구조 밑줄 쫙 쳐. 천상, 지상, 천상. 회귀형 구조.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지상계에서 시작? 아니요. 여러분 교과서가 그렇다고요. 교과서가 원래는 뭐니? 여기 봐봐. 원래는 뭐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꿈이에요. 이게 다 꿈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꿈 속의 꿈. 그래서 몽중몽이라고 해요. 몽중몽. 그럼 현재는 시연아 여기 잘 들어야 돼. 이거 전체가 꿈이라고. 이거 전체가. 그잖아. 원래 얘네 누구야? 천상계에서 살던 누구야? 수아하고 태율이잖아. 근데 얘네가 찌찌찌찌해서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뭐 한 거야? 지상계로 태어나게 된 거니까 이거 자체가 꿈이라고. 이거 자체가. 오케이? 전체로 볼 때는 이거 자체가 꿈인데
그 꿈 안에서 뭐 또 꿈을 꾼 거라고 이게. 네가 진짜 숙향아, 너 진짜 소아였다. 이거 알려주려고. 알겠어요? 얘네들의 연을 이어주려고. 그러니까 어때? 운명이라고요. 이게 원래 얘네 이런 거였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찌찌찌찌 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천상계로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설은 크게 보면 천상, 지상계, 천상계인 거예요. 그런데 지상계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으니까 이걸 써놓은 거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지천지가 맞아요. 근데 지천지 다가 뭐다? 다가 꿈이다. 꿈이다. 진짜 소아한테는 꿈이다. 됐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서사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른다? 몽중몽이라고 한다. 거기 받으시고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도 두 번째 줄 보세요. 아니 그 작품 해제의 말이야. 거기에 보면 적강 모티브가 밑줄 쳐봐. 적강 모티브가 적강화서예요. 적강 모티브가 숙향과 이선의 사랑 얘기와 관련 옆에 천상계의 인물들이 지상계에 개입. 이게 바로 환상적 요소야 얘들아. 누군데? 두 명. 할미랑 조장. 도상. 할미랑 조장. 얘네가 뭐라고? 천상계의 사람인데 지상계에서 얘네들을 도와주고 있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가 뭐라고요? 환상적인 요소라고요. 그러면 자 들어봐. 이 소설에서 환상적인 요소를 만들어주는 인물 둘은 할미와 조장인 거예요. 그래서 효과는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환상적인 요소를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재밌다. 환상적인. 뭐래? 환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그렇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런 게 돼야 돼. 알겠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들아 이런 게 주관식으로 막상 나와가지고 쓰라고 그러면 뭐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숙향전에 나타난 환상적인 요소 뭐라고요? 천상계 인물이? 다시 그래요. 숙향전에 나타난 환상적인 요소 뭐라고?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계에서도 활약을 한다, 개입을 한다 라고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흥미. 독자의 흥미,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됐죠?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참. 그리고 얘들아 이거 이 뭐지? 숙향전에 뒤에 달려놓은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 저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아닌 부분도 있어요. 일부러 넣어놨어요. 이게 수능에 숙향전이 3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나온 게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험범위 들어있는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넣어놨고요. 그 니네 시험범위에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는 아니지만 수능에 나왔던 거 2개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닌데 뭐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라고 안 풀지 말고 다 풀어보라고. 알겠지? 네? 왜? 쉬었다 해야 돼? 이거 7시죠? 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